전체 넷쌓기에서 벽돌을 이렇게 쌓다가 조금씩 내쌓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럼 이렇게 모양이 앞으로 좀 진출하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데, 한 켜씩 쌓을 때는 조금만 나올 수 있어요. 이 블럭의 8분의 1만큼. 두 켜씩 쌓을 때는 4분의 1만큼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은 8분의 1B 4번입니다. 한 켜는 길이 쌓기로 하고 한 켜는 마구리 쌓기. 모서리에 7호 토막을 썼대요. 그거는 화란식 또는 네덜란드식 쌓기입니다. 수평력에 대한 보강부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버팀대 같은 것들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가장 강한 것은 가세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고 그냥 수평력에 대한 보강부재는 가세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동바리는 세로 부재고요. 토대는 여기 밑에 있죠. 이 기초와 기둥을 연결하는 이 토대. 그리고 멍에는 동바리 마루라고 보면은요, 그 위에 이렇게 가로로 되는 큰 부재를 멍에라고 해요. 34번입니다. 겉부집 상호 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긴결재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세퍼레이터 아니면 스페이서입니다. 스페이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철근과 겉부집의 거리를 유지해 주는 거고요. 세퍼레이터는 이렇게 겉부집과 겉부집 사이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 그것이 세퍼레이터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세퍼레이터는 벽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고요. 스페이서는 피복 두께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철근이 이렇게 있고요. 이 철근과 겉부집 사이의 거리를 스페이서가 잡아주기 때문에 키워드로 보자면 스페이서는 피복 두께, 세퍼레이터는 벽 두께, 겉부집 상호 간의 간격.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목재 겉부집과 비교한 강제 겉부집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재 겉부집은 말 그대로 합판으로 양쪽 벽체에 두께를 확보해 주는 거고요. 강제 겉부집은 금속, 철로 겉부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약 15회가량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 나왔던 이 박리제라고 하는 폼 오일을 발라서요, 뗄 때 좀 부드럽게 떼주도록 해주는 게 이 강제 겉부집의 특징입니다. 지금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틀렸습니다. 철골 구조의 보에 사용되는 스티프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을 물어봤어요. 하나씩 보면은요, 하중점 스티프너는 집중 하중에 대한 보강으로 쓰이는 거고요. 만약에 집중 하중이 발생한다면 여기를 보강하는 게 하중점 스티프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스티프너는 외부의 자굴 방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중간에 돼가지고요, 요 철골보에 요 연결하는 부분을 외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다 꺾이는 것이 좌굴입니다. 그것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것. 그리고 재축,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가 이렇게 간다면 거기 나란히 설치한 스티프너가 있는데 그것을 수평 스티프너라고 합니다. 4번에 커버 플레이트와 동일한 용으로 사용된다. 커버 플레이트는 형광보 말고요, 이런 외부 따로, 플랜지 따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조립 또는 판보라고 합니다. 판을 따로따로 연결하는 거. 이렇게 하나로 찍어낸 것은 형광보라고 해요. 여기서 이 플랜지가 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커버 플레이트입니다. 스티프너와는 개념이 아주 많이 달라요. 스티프너는 외부를 보강하는 것, 커버 플레이트는 플랜지를 보강하는 것.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7번입니다. 왕대공 지붕틀에서 옆으로 가는 평보와 세로로 부재인 왕대공, 여기에 맞춤. 보통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음한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맞추는 것을 맞춤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강하는 아이는 이렇게 디귿자로 또는 비읍자로 잡아주는 감자비쇠가 잡아줍니다. 송풍에 의한 내압으로 외기압보다 약간 높은 압력을 주고 압력에 의한 장력, 당기는 힘으로 공간 및 구조의 안정성을 추구한 건축 구조는 어떤 게 있는가? 공기 이렇게 에드벌린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 에드벌린은 이렇게 열을 가해서 압력을 높여주고 바깥쪽의 압력과 맞지 않을 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공기 막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0번입니다. 배수 설비, 물을 내보내는 게 배수죠. 사용되는 포집기 중에서 레스토랑의 주방 등에 사용되는 배수
중에 유지분을 포집하는 것. 이렇게 잡아서 모아주는 것. 그것이 포집하는 거죠. 보통 우리 그리스 작업한다고 하는 게 기름 작업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모아주는 것은 그리스 포집기입니다. 소방 설비는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영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중 소화 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인데 소화 설비에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옥내 소화전은 이렇게 복도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빨간 불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문 잠깐 열어가지고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호수가 들어가 있어요. 직접 들고 다니면서 불을 끄는 거죠. 스프링클러는요, 천장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불이 나면은 이렇게 물을 돌리면서 뿌려주는 거. 그리고 물분무 등 소화 설비는 안개처럼 이렇게 물이 나와서요, 불을 꺼주는 거예요. 셋 다 직접 불을 꺼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닌 게 뭐냐면 연결 살수 설비인데요. 이건 건물 외부에 이렇게 양팔처럼 이렇게 물을 꽂아주는 건데 직접 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직접 불을 끄는 게 소화 설비고요. 이건 그 물을 끌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결 살수 설비는 틀렸고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직접 불을 끄는 것인지 불을 끄는지 도와주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직접 불을 끄는 것은 소화 설비, 불을 끄도록 도와주는 것은 소화 활동 설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0형 에스컬레이터의 공칭 수송 능력은 자, 요건 제가 그 승강기 쪽에서 보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하던데 우리 쪽에 나오는 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나오는 문제에서는 800형, 1200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800형은 좀 좁아요. 이 에스컬레이터의 폭이 800mm라는 겁니다. 800mm면 보통 우리가 팔을 벌렸을 때 이렇게 쫙 벌리지 않고요. 좀 벌렸을 때 사람 한 명이 타면 양쪽을 잡을 수 있는 게 이 800형이에요. 1200형은 더 넓어요. 물론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한 명 이쪽 팔 잡고 여기 한 명 이쪽 팔 잡고 이렇게 탈 수 있는 것이 1200형입니다. 그래서 800형은 시간당 6000명 수송합니다. 1200형은 더 많이 두 줄로 가기 때문에 9000명 한 시간에 이렇게 수송할 수 있다. 로 보시면 됩니다. 수시도 영어 중 사람이 서 있는 위치 스탠딩 포인트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서 있는 위치 여기가 스탠딩 포인트, 눈의 위치가 아이 포인트이고요. VP는 이렇게 서서히 만나서 사라지는 하나의 점, 소실점. 그리고 수평면 허리젠탈 플랫 이렇게 되고 정답은 스탠딩 포인트 SP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면 형식 중 트리플렉스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4번에 있죠. 한 개 주거 단위가 3개 층에 걸쳐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이 나오는 답으로 상하층 평면이 똑같아 평면 구성이 자유롭다가 틀린 답인데요. 이게 트리플렉스형이든 듀플렉스형이든 같은 답으로 많이 나와요. 듀플렉스. 두 층이 하나의 주거 단위. 이게 듀플렉스고 3개는 트리플렉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메조넷형 또는 복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열환경 4요소, 다른 말로는 온열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열환경 4요소는 기본적으로 온도, 습도, 그리고 바람, 복사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산소 함량은 속하지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 건축 도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표시하는 선은 우리 일반적으로 만약에 육각형을 입체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점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점선의 다른 말 파선 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형태의 질감, 다른 말로 텍스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모든 물체는 일정한 질감을 갖죠. 매끈하든 부드럽든 폭신하든 뭐 이런 것들. 질감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스케일, 빛의 반사, 흡수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반사하는 건 매끈한 거, 흡수하는 건 말랑한 거. 이런 것도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 질감의 스케일도 왜 중요하냐면 요 하나하나에 패턴이 있다면 굵은 것은 스케일이 큰 것이고 짜잘한 것은 스케일이 작은 것인데 좀 더 매끈해 보이고요. 좀 더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3번 매끄러운 재료는 빛을 흡수하므로 매끄러운 재료는 빛을 반사하죠. 우리 대표적으로 금속 같은 거 빛을 받으면 딱 반사하잖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3번 틀렸죠. 촉각 또는 시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어떤 물체 표면사 특징을 말한다. 이거는 뭐 텍스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틀린 답은 3번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실내의 잔향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잔향 시간은 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큰 공간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소리가 울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부분이 좀 매끈하고 딱딱하면은 소리가 튕겨서 잔향 시간이 좀 낮게 될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음을 흡수해버리면은 소리가 튕겨 나오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실의 용적에는 비례해요. 실이 크면 클수록 잔향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큰 교회나 이런 강당 같은 데서 말을 하면 약간 에코가 생깁니다. 소리가 아주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좀 작은 공간, 작은 방에서 이야기하면은 소리가 명료하고 그 남은 소리가 없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이 크면 클수록 잔향 시간이 많아지고요. 실이 좁으면 좁을수록 잔향 시간이 짧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의 흡력에 비례한다.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그 실의 흡력이 높을수록 잔향 시간은 짧아지는데 여기 만약에 어떤 카펫 같은 소재로 벽을 해놓은 거예요. 좀 폭신폭신한 거. 소리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에코가 많이 생기지 않고 좀 이렇게 명료한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요즘 강당에 가보면은요, 모 보드라고 하는 보드를 많이 붙이고 예전에도 이렇게 패브릭을 감아놓은 보드를 많이 붙였었어요. 그래야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흡음력에는 반비례, 흡음력이 높다 하면 잔향 시간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흡음력이 낮아요. 막 소리가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잔향 시간은 이렇게 반대로 더 길어지게 돼서 소리가 명료하지 않고 뭔가 에코가 남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2번이 틀렸죠? 다음 중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우리가 지금 많이 외우고 있는 게 뭐냐면 건축법 제외 대상입니다. 세트처럼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트처럼. 건축법 제외는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거, 건축법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외, 철도 선로 위의 플랫폼 제외 요 세 가지를 좀 암기를 해두시면은 그 중에 아닌 거, 동식물원은 건축법이 적용이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57번 벽체의 열 관류율을 계산할 때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열 관류율이라는 것은 벽체 양쪽 온도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내는 30도, 예를 들어서 밖이 영하 10도라고 봅시다. 그럴 때 열이 통과하는 현상인데요. 이 높은 쪽에 있는 열이 이렇게 어떤 매개체 없이 이동을 하다가 벽이라는 아이를 만난 거예요.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영하 10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 이것이 열 관류율입니다. 일단 습도는 필요사항 뭐 이렇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먼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공기층의 열 저항입니다. 우리 여기 중간에 어떤 단열층이 있을 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항을 한다면 열 관류율이 높지 않게 나올 수 있고요. 벽체 재료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열이 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높을수록 열이 더 나가버리고 열 전도율이 낮으면 열이 나가지 않죠. 그래서 요 열 저항과 재료 두께와 열 전도율이 가장 필요한 사항이고요. 습도는 물론 상관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사항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줄기초 그리기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키드로 그리는 게 아니라요. 이런 A3 용지, 이런 종이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줄기초를. 그럴 때는 여백을 먼저 잡을 것이고 100분의 1로 그리면 될지 40분의 1로 그리면 될지 축척을 먼저 정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세한 그림들을 그려가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건축이란 신축, 증축, 재축, 개축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하죠. 건물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 수선은 건축법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대수선 물론 건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